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오미자차 이름의 어원 혹시 아시나요? 네, 쓴맛, 단맛 등 5가지의 맛을 가진 차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맛처럼 우리의 혀로 느낄 수 있는 맛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감성으로만 알아챌 수 있는 맛도 있습니다. 진득한 맛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유쾌한 맛의 노래, 시원한 맛의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맛도 있겠죠. 어떤 날은 달지만 또 어떤 날은 너무 써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는 말처럼 희망의 맛을 느껴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복부 비만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체중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 있는 복부 비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어찌 되었든 이제 원인에 관계 없이요. 이제 배 쪽으로 체크를 했을 때, 그래서 배 쪽에 그래서 몸 쪽에 피하 지방이라든지 이제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이제 축적이 되어서 이제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제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90cm라고 하면 인치상으로는 이제 35인치로 보시면 되고요. 예, 여성분들은 이제 33인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복부가 내 지방보다 과도하게 이제 둘레의 90cm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요.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성분들은 이제 피하 지방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우리가 피부를 만졌을 때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피하에 남성분들에 비해서 이제 지방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도 간혹 피부를 만졌는데 좀 부드럽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하 지방 양이 적고,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여성 호르몬보다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좀 증가가 되고, 이에 반해서 남성분들의 피부도요, 여성분들처럼 좀 고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하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요, 복부에 이제 지방량이 늘면서 이제 복부에 지방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복부 비만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살을 고민할 때 예. 유독 뱃살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배에 자꾸 살이 찌는 건가요? 예, 일단은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피하 지방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예, 피하 지방이 이제 어느 정도 차게 되면요, 우리 내장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예, 복부 쪽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인체에서 볼 때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량이 한 15% 정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한 20% 정도. 왜 그러냐면 저장을 해놔야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제 공복 시에 이 지방에서 예, 다시 분해를 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때 가장 유리한 곳이 예, 복부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복부는 우리 인체, 배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배꼽이 중심이라는 것을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에서 예, 다리까지 있을 때 다리가 조금 더 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예, 다리까지 보시면 배꼽이 중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은 한방에서 이제 신간 동기라고 하고 명문 화쇠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명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난 시간에 제가 저체중일 때는 내가 쓰는 용량보다 예, 먹는 양이 적잖아요. 네. 어찌되었든 예, 복부에 비만이 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사용하는 용량보다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제가 진료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데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배가 저녁 때 밥을 2그릇을 먹고 자도 배도 안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제 먹는 게 요즘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약을 복용하는데 식후에 이렇게 복용을 하도록 했는데 식후에 복용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예, 식사 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양약도 거의 적어 놓으면 식후 30분, 식후 1시간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요. 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을 3번씩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체지방이 늘면서요. 예, 복부가 비만이 오게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예, 내가 음식을 먹기는 먹었는데 예, 배출되는 양이 적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고 에너지가 생길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찌 됩니까? 소변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대변도 많이 만들어져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또 복부 비만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변비죠. 예, 변을 보고 나서 개운하고 시원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다. 예, 그러면서 또 뭔가 식사는 배고프지는 않는데 궁금하다. 예, 이래서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배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예, 이게 배가 차갑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을 때는 배가 따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35세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40세가 되면서요. 신간동기 명문화쇠가 예, 약해지기 때문에요. 인체적으로는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복부에 체열 검사를 해보면은 복부는 파랗게 나와서 운동이 안 되게 되거든요. 당연히 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는 대로 자꾸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살이 잘 안 쪘는데 어느 순간에 예, 저녁 때 먹으면 그냥 1kg씩 그 다음날 재면 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져보니까 이제 배가 차가운 거예요.
예, 이제 이 원인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민감성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예민하고 또 남성분들 중에도 피부가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 또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슴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또 음식을 먹으면서 배 자체가 자꾸 부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부의 근육 운동을 절대로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때에는 예, 스트레스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가슴 쪽이다. 여기 늑골에서 중력 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 예,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하는 운동들은 계속해서 다리 운동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상체 쪽이나 예, 옆구리 운동은 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복부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나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감성, 그다음에 상체 운동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복부 비만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진료를 하다가 보면 복부 비만은 그냥 10년도 했는데 스트레스 계속 받고, 왜냐면 했는데 계속해서 안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원인은 복부가 비만이 됐는데 내가 먹은 양보다 적게 움직이는지, 예, 그 다음에 대소변이 잘 안 나가고 땀이 많이 안 나는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배를 만졌는데 배가 좀 차갑다든지, 예, 그 다음에 자꾸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든지, 네. 이 원인에 따라서 예,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복부 비만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좀 사실 다이어트 하면 외관상의 문제로 많이 예. 시작을 접근을 하시는데 이게 뭐 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도 초래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는 전체적으로 근육하고 예, 지방이 적절히 조절을 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복부가 비만이 된다는 것은 지방량이 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예, 두 번째 한방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꼽이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복부가 비만이 될수록 예, 배에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이 작용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도 예, 인체에서 알칼리성으로 가장 빨리 하는 게요. 음식보다 더 빠른 게 내가 숨을 한번 예, 복식호흡을 해서 숨을 이렇게 내쉬는 게 내 몸의 피를 알칼리성으로 바꾸는데 가장 빠릅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체지방이 늘게 되면 뭐냐면 고지혈증이 생기겠죠. 예,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피가 탁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피가 탁하다 보니까요, 예, 두통이 이제 생긴다든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복부가 비만하게 되니까요, 복부에서 율동 운동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역류를 자꾸 하게 됩니다. 역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면 목에 이제 매획기 증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복부에 벙벙한 느낌이 있고 또 우리 인체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인체가 살기 위해서 변형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예, 설사로 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설사와 변비를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연령층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부가 비만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식사 시간에 자기가 배가 안 고픈데 이제 먹다가 어머님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 다리가 아픈데 제가 어머님 그러면 식사를 배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그 어머님은 실질적으로 연세가 70세인데 맥도 약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고혈압 약만 복용하고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밥을 굶으니까 다리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경우에 이제 복부 비만은 계속해서 유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60년대하고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요즘 음식은 워낙 칼로리가 높고 네. 워낙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워낙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는요, 항상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이제 복부 비만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내가 복부가 이제 비만한지, 배가 조금 찬지, 예,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부가 비만하면 남성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피하 지방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골격과 근육량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근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성 호르몬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남성분들이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식기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예, 생식기가 위축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전립선 이제 비대증이 오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당연히 양기도 떨어지고 여성분들도 당연하죠. 예, 복부의 지방이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폐경이 빨라지고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배가 적당히 차야 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복부가 비만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정상적으로 예,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복부가 비만해지니까 무릎에 이제 무리가 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의 거의 80% 이상이요.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바닥이 내가 50kg다. 50kg를 발목이나 발바닥에서 다 지탱을 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데 특별히 어떤 병증, 염증 수치가 그렇게 많이는 높지는 않고 복부가 비만하다. 예, 그랬을 때는요, 복부의 비만만 제거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배 안 고픈데 밥을 먹는 경우가 제가 환자 보면서 요즘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10분 중에 9분은 예, 그냥 때가 되면 이제 드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TV 보다가 궁금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먹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복부에서 비만하게 되면요, 네. 복식호흡이 잘 안 되게 되고 노화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예, 복부에서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내쉬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숨도 선천적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부에 지방이 잘 축적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물만 드셔도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인데 숨은 내쉬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1등도 하고 좀 처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목표하는데 가잖아. 내가 어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네. 내가 지금 복부 비만이니까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좀 내쉰다. 근데 복식호흡이 복부가 굉장히 고도로 비만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복식호흡을 했을 때 복부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소 공급을,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야요, 산소가 잘 들어오면서 기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복식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특히 복식호흡으로 해서 숨을 내쉬고 있는지도 잘 기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 아니면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뱃살은 좀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있나요? 예,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허리 그 벨트, 옷, 네. 바지 벨트 사이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는 배꼽보다 밑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부 비만 체크를 할 때는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재면 됩니다. 예, 그냥 줄자로 해서 배꼽을 이렇게 둘렀는데 센치 자가 있잖아요, 집에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남성분들이 예, 90cm다. 예, 당연히
배꼽 밑으로 재면 그거보다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간동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배꼽으로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병원에서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에 의해서 또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의 양을 이렇게 체크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복부 비만의 원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치료 방법도 이 네 가지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먹는 양보다 당연히 쓰는 양이 적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찌는 게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이제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에서 뭐가 좋다. 이거는 살이 안 찌는 거다. 그런데 살이 안 찐다고 해도요,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먹는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음식들과 혼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 자체가 부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가 이제 복부 비만이나 이제 무릎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하다가 보면 가장 먼저 묻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약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이렇게 갈증이 날 때만 드십니까? 물을 어떻게 드십니까? 하면은요, 체중이 조절이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좋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다 네. 물통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먹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먹는 것을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래서 음식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데 뭐를 좀 더 먹었다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건 이미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젊을 때 복부 비만이 안 되어 있을 때는요, 조금 더 먹어도 신간동기에 힘이 좋으니까 알에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밥을 2그릇 먹고 자고 일어나도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저녁 때 먹고 자면 먹고 자는 대로 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신간동기의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복부에서의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좋다고 하는 것을 이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는지, 그건 그냥 간단합니다. 배고프면 먹는 거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입니다. 갈증이 나면 드시는 거고요. 갈증이 안 나면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변은 내 몸이 좀 약해졌을 때는 그 감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마실 때는 내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색이 좀 노랗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더 마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약을 먹어서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타민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체질 검사를 해서 당연히 몸 안에 이제 체수분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경우는 내가 밥을 먹을 때요, 국물이 필요 없어도 잘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내 몸에 체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꼭 국물이 있어야 되고요.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안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몸에 이제 체수분 양이 적으니까 밥을 드실 때 물하고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배고프지 않을 때 먹고 있는지, 갈증이 나지 않을 때 마시고 있는지, 이거는 물뿐만이 아니라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뇨시켜 주니까 괜찮아. 이뇨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콩팥에서 이뇨를 수분을 소변을 만드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간도 힘들고 콩팥도 힘들고 장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조금 적당히 먹으면 기운도 나는데, 밥을 좀 배불리 먹고 나서 약간 배부르다 그러면 만사가 좀 귀찮고 좀 눕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실 때, 그 다음에 먹을 때 갈증이 나는지 배가 고픈지 이 2가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물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뭐 2리터는 먹어라.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억지로라도 좀 먹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임송환님, 특히 여성분들이, 특히 근데 남성분들도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가 좀 아픈데 병원에서 당 수치가 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피곤하다. 어디 아프고 또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마시는 게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내가 갈증이 안 나는데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물을 당연히 또 이것도 콩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콩팥이 당연히 힘들어지고 예, 물이 들어가서 물로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하고 혼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체질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물을 많이 마신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시는 종류를 항상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 칼로리가 없다고 살이 안 찌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면 왜냐면 물을 먹고 그냥 그러면 몸무게를 체크해 보라고 하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예, 물을 한 일주일 정도 원래 갈증이 날 때 먹어보고요. 그냥 갈증이 안 날 때 계속 먹어보면 체중이 계속 늡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아파서 오시면 물을 먹은 지가 1년이 됐고 3년이 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냥 질문은 간단합니다. 3년 전보다 체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건 이제 물만 먹은 경우거든요. 이제 운동같이 하면 이제 괜찮은데 물만 먹고 먹는 걸 조절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예전보다 체중이 반드시 늘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전에 다른 건 한 거 없고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밖에 마신 게 없는 분들이 네. 한 30%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물을 주의를 시키면은요, 그거는 다른 침치료만 하더라도 5kg는 바로 이제 절감이 이제 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든, 그러니까 칼로리가 있든지 없든지,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내가 지방을 안 먹어도요,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만드는 장기가 어디에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칼로리가 없는 걸 먹어도요, 예, 지방으로 바로 생성을 잘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을 잘 먹으면 체중이 증가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물도 그렇고, 예,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갈증이 나거나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소변 색하고 연결시켜서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한테 그거 먹는 것보다 많이 쓰면 당연히 빠지는 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비만으로 가는 건데 예. 이런 경우에 치료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가 먹는 양보다 쓰는 양이 어떻게 되는 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배가 고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금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요. 약간 고도비만은 이 한도를 넘어서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저녁을 8시에 먹었다. 예, 그 다음에 아침에 7시쯤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가 고픈 게 정상이죠. 네. 예, 그런데 배가 안 고프다. 예, 이러면 뭐냐면 몸에 기초대사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뭐가 있냐면 밥을 10시에 먹고 자도요, 11시에 먹고 자도 뭡니까? 예,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배가 네. 고파요. 예, 이렇게 술 먹고 자면 예, 부인분들이 끓여주는 콩나물국에 예, 밥도 한 그릇 또 다 먹고 가잖아요. 그때 뭐 술도 많이 먹었는데도. 그게 뭐냐면 기초대사량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부 비만도 실질적인 것은 이제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적게 먹는 대로 조금 살이 찐다. 이 경우는 밑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잘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때는 한 4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파지면 그때 지방을 쓰려고 우리 인체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시를 느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밖에서 일들을 많이 하니까요. 아침에 점심 때 좀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녁 때도 예, 모임이 있어서 회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때는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점심 때 배가 고픈데 예, 배고프면 드시는 거고 예, 배가 안 고프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료하면 어떤 분이 이제 70세 어머님인데 네. 두통으로 오셨는데 예, 머리 아픈 거 아무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분이 그냥 때가 되니까 예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습니다. 이제 맥관을 보니까 오른쪽 맥이 긴성해서 여기 식적이 가득 차 있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70세가 넘었는데요. 세 끼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서 위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예, 심간동기가 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니까 머리 아프고 뒷목 아프고 예, 이런 게 이제 완치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뭐 먹는 양은 적당한데 배출이 너무 적어서 좀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땀이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네. 이제 결혼한 다음엔 체질이 변화가 되어서 땀이 나는데 여성분들이 변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내가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것만큼 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배출이 가장 되는 게 많이 나가는 게 대변입니다.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복부 비만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도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모든 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변이 잘 나가는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먹는 하여튼간 대변을 매일 안 볼 수도 있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안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봤는데 시원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봤는데도 배는 약간 불러있고 복부 비만은 있고 뭐가 덜 나온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장이 건조해져서 쫙 밀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복부 비만을 하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요. 이때는 이제 대변을 소통시키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뭐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있나요? 예, 이분은 이제 35세 여성분인데요. 네. 예, 10년 전부터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자기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저한테 오기는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족저근막염 때문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족저근막 이렇게 맥을 보니까 이분은 맥이 약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진료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다리 아픈 환자가 오든 머리 아픈 환자가 오든 대변은 잘 나가세요. 이제 그랬더니 대변은 잘 본대요. 예, 그런데 대변을 본 다음에 시원합니까? 근데 자기는 대변이 예전부터 10년 전에 어렸을 때도 항상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설사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때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먹는 건 그냥 배고플 때만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 이제 지방이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대변을 소통시키는 약을 써주니까 복부 비만도 빠지고 당연히 예, 무릎, 족저근막염 이게 이제 치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가 차서 뭐 배가 찬 원인으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경우도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배가 차면 복부가 비만이 되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예, 배에서 율동 운동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분들도 이제 아이 낳기 전에는 배가 미끈하고 밥을 2그릇 먹어도 미끈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배가 자꾸 부풀게 되고 여성분들도 이제 출산하면서 배가 이제 부풀게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안 되면 배가 차가워지고 거기에 네. 당연히 지방이 더 축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차신 분들이 또 배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마른 비만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기초 대사량이 적고 예, 그 다음에 복부가 예, 차가우니까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늑골, 예, 옆구리 자체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배가 지금 제가 있는데 이쪽 손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이 늑골하고 흉골이 거들어 올라가잖아. 네. 그럼 이 배꼽이 들어가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같이 들어가. 예, 들어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운동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상체, 옆구리하고 흉골을 올리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신간동기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고 우리 인체는 이렇게 있을 때 중력작용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자꾸 자연 이치는 밑으로 내리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배가 안 나오고 건강하려면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면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이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옆구리 운동하고 이쪽 견갑골 운동을 강화를 시켜서 이게 어깨가고 늑골이 딱 잡아줘서 밑으로 안 처지는 중력 반응을 적게 받을 수 있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 복부 비만은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이게 복부 비만의 원인 자체가 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여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마음으로 받는데 얘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뇌가요.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짜증나게 했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 인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머리도 써야 되지만 몸도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쪽이 과하게 움직이니까요. 우리 인체는 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먹는 음식은 피부 쪽으로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이때 과식하는 분은 피하지방이 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는 뭡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김치에 그렇지 않으면 또 고추장을 비벼서 캡사이신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매콤한 게 들어가야 흩어뜨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복부 비만이 이제 증가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요. 남편이 좀 속썩인다, 자제분이 속썩인다. 이 영향이 조금 감소가 되어야 되고 또 한방에서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울체 증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탈영 실정이거든요. 내가 진급을 못해도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증을 잘못 썼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안정시켜서 먹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복부 비만은 감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복부 비만의 여러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복부 비만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상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산사입니다. 산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산사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산사가 이제 복부 비만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식적인데요. 식적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은데 먹게 되면은요, 당연히 내가 쓰는 용량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이런 것들을 한방에서 이제 식적이라고 하고, 특히 또 이 산사는 고기를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육식을 소화시키는 기능이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요.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다. 그 다음에 조금 고기를 먹으면 많이는 먹는데 먹고 나면 좀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 자꾸 증가가 된다. 이럴 때 이 산사를 식적의 개념에 의해서요, 소화작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장에 운동을 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한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차로 어떻게 활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차로 이용을 하실 때는요, 이 산사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요, 씨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요, 신맛이 조금 없어지면서 오래 놓아두었다가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위장관 기능을 활성하게 수축시키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유산과다가 있거나 예, 임산부들은 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산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57세고요. 키 네. 156, 몸무게 47kg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원장님 제가요. 예. 4년 전에 예, 스트레스를 심하게 하루 저녁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떡을 끓이다 보니 예, 예, 하루 저녁에 이제 떡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여튼 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속을 끓였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줄로 지금 4년째 지금 안 좋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 이제 내시경 하면은 이제 뭐 위축성 위염이 있고요. 예, 장상 피하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진단받았거든요, 이거는요. 예, 근데 이제 또 한의원에 가서 또 진단을 하면 이제 담덕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예, 예, 그 이제 배 위에 요 중안 쪽에 보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잘 체하고 또 이제 맹치가 항상 답답하고 또 지금 이제 쏙쓰림도 좀 많고 예, 또 복부 팽만도 있고요. 물 같은 거 좀 먹으면은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예, 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예, 그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예,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고 예, 예. 그 이제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뭐가 좋은가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또 먹다 보니 간에부터 혈관종이 생겼어요. 아, 그게 간의 뭐 혈관종이요? 예예. 예, 그거는 뭐 암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데 예, 제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예, 예 간에 혈관종이 생기고 뭐 췌장도 좀 이렇게 관이 약간 넓어져가 있고 예,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뭐야. 근데 지금은 예. 이제 위축성 위염 그 장상 피하생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예, 예, 3개월째 지금 먹고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똑소리는 아직도 여전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갱년기도 있어가지고 갱년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건지 안 그러면은 예, 식도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건지 지금 제일 지금 답답한 게 가슴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하고 가슴, 이렇게. 예. 지금 4년 전에 그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스트레스 받기 전에는 소화 잘 되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밥도 비벼 먹고, 그전에도 위가 안 좋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잘 체하고, 한 번씩 체하고 그랬었는데, 예, 예. 그나마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위가 이제 우리 집안에 다 안 좋아요. 엄마, 아버지, 예. 형제간들 다 위 쪽이 안 좋더라고요. 예. 위장병으로 다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게 해결은 완전히 되신 겁니까? 해결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약을 갖다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내과 약은 이제 끊고 예, 예. 거기서는 이제 뭐 진단이 안 나오니까 당적이라는 게 이제 예, 예. 한의원에서 이제 약을 3개월도 먹고 6개월도 먹고 예. 또 이렇게 또 끊었다가 또 괜찮아지면은 또 끊었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또 3개월 또 먹고 또 6개월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이렇게 지내왔어요. 예. 지금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해결이 아직 안 되셨잖아요. 예. 스트레스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는 건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거든요. 요즘에는요. 아, 그러면 4년 전에 그 스트레스 심하게 받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건 해결이 되신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응급실 가는 바람에 예, 예. 아, 놀래가지고, 예. 밤새도록 속을 끓인 거예요. 아, 이제 지금은 따님은 건강하시고요. 예, 지금은 괜찮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해결되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한 번씩 올라오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갱년기는 그러면 폐경은 언제 되셨나요? 폐경도 4년 전에요. 예. 50 이제 3세부터 시작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위하고 같이 같이 이제 오셨죠. 그러면 이때 4년 전에 폐경이 되시면서 바로 갱년기 증상,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바로는 없었고요. 그때는 예. 막 짜증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예.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예. 그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갈수록 예. 이제 2년 지나니까 이제 갈수록 더 이제 이렇게 예. 열이 올라오면 좋아지네요. 예.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십니까? 겨울에는 땀 안 나고요. 예. 지금 어떤 증상이 지금 이제 가슴 답답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가슴 답답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땀은 안 나시고요. 땀은 여름에 주로 많이 나고요. 여름 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지내기가요. 예. 저녁 때 등에 땀이 줄줄줄 나고 예. 전체적으로 열이 나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예. 밤에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밤에는 열 안 나십니까? 예, 밤에는 잠도 잘 자고 예. 열도 안 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갱년기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되었든 그때 이제 신경 쓰고 그런 건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이 경우가 네.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해서 위장이 이제 원래 좀 선천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갱년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골다공증은 진찰 안 받으셨어요? 골다공증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아, 골다공증 주사는 언제부터 맞으셨습니까? 그거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아, 2년 된 것 같아요. 아, 네. 못 먹으니까 예, 이 무릎도 쏙쏙 아리고. 예, 그렇죠. 이제 뒷목도 좀 당기고 안구건조증도 좀 나타나실 텐데, 이제 이 예, 경우는 침침하고. 예. 예, 이 경우 이제 이물감이 있어도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도 지금 갱년기 증상이 본인은 몸이 추위도 많이 타시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열이 나는 것부터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네네. 이제 거기에 위장 기능을 같이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네. 한의원에서 이제 약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러시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정, 황정,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그거를 세 가지를 그냥 차처럼 연하게 다리세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냥 차처럼 연하게 다리셔서 낮에 점심 식사 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거 한 잔씩 커피잔 3분의 2잔 정도 이렇게 드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우선은 그 갱년기로 열이 올라가는 게 떨어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위장 기능이 약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위장이 네. 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음식이나 약을 복용을 하실 때 입에서 항상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머금었다가 저는 이제 그 예. 꼭꼭 씹어가지고 죽처럼 해서 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약을 드셔도 그렇고 한방차 요법을 하실 때도 항상 입에서 머금었다가 이렇게 삼키시고 예,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운동 같은 걸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때 본인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골다공증도 있기 때문에요. 간에서 우리 뭐 영양분이 들어갔을 때 예,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골격근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뼈도 약하기 때문에요.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럼 예. 전체적으로 그냥 좀 매일 걷기만 하거든요. 예, 걷기는 지금 본인이 밖에서 걸으시는 거죠? 예. 예, 밖에는 본인이 찬바람을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예, 골격근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뭐 하루에 30분 정도 하시면 그렇구나. 될까요? 예. 그래 제가 지금 약을 이제 몇 개월 먹었는데요. 네. 이 선생님이 일단은 위축성 위험을 없애는 정도로 해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예, 그거대로 드시고 예, 그다음에 차요법 불러드린 거 드시고 그다음에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 정리를 하자면 집에서 제가 네. 대추 지금 물을 갖다 어떻게 따라 먹냐면은 대추 네, 김치, 선생님 지금 감초, 방송 시간이 다 생강 이렇게 돼서요. 네 가지 지금 넣어서 이렇게 네. 그냥 오차물처럼 그냥 마시고 있거든요. 아, 물은 그냥 물대로 예, 숭늉 끓인 물 드시고 그건 드시지 마시고 제가 이제 차요법 하신 거하고 그 한의원에서 지금 약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방송 이제 시간이 다 약이- 돼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